최근 국제정세에서 강대국의 패권과 목적에 의해서 국가 사이에도 통폐합이 벌어지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 달 가까이 끝에 이번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반도가 독립되어 발전한 이유에서는 총 5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가 한반도처럼 서양의 자본을 받아들여서 주변의 국가를 관리하는 금융선진국으로 발전하게 이르죠. 하지만 반대로 중동은 끝없는 분쟁에 빠지게 된 원인에서는 주변 국가의 연합을 억제하면서 경쟁 세력의 단물로 되는 것을 막고자 그리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냉전 및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하수인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 도를 성장하고 공산권에도 협력했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동맹을 유지했던 이유에서는 총 4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서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하여 미국도 자신의 기술 패권이 중국한테 경쟁자한테 넘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하고 옥죄고 있죠. 그러면서 이 중국이 좀비처럼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게끔 유럽의 손길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위협적인 중국에 협력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죠. 특히 일본은 중국의 부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펼쳐서 중국의 부자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도 이 중국인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범죄까지 저질 수 있게끔 그 허술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서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불평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다른 반면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의 K-팝이 끊임없이 유행하면서 최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자주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관광세까지 거둘 정도죠. 그래서 서울 패션 위크에서 서울특별시가 이탈리아의 패션 업계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한류도 유럽의 문화 외교에 종속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는 외교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하이브도 중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전략을 중국 텐센트에 매각을 해버리는 바보 같은 행위를 해버리게 되죠. 점차 중국의 속국이나 아니면 종속되려는 그 경제 활동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 그림을 보면은 유럽의 다각적인 동북아 억제 통치 전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유럽과 일본이 미국, 러시아, 중국을 경쟁으로 몰락시키는 이중 외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용하는 희생양이 되도록 한국의 반중 감정을 문제 삼는 행위를 하고 있죠. 유엔의 이러한 목적에서는 초록 상자의 4가지의 목적으로 실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4가지의 사례처럼 유럽의 노예가 된 지 오래이죠. 그래서인지 미국은 한국 경제사절단을 극단적으로 홀대를 해버리는 무시를 해버리게 되죠. 아무튼 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일 병합의 가능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분권을 언급하면서 주로 일본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에 직접 방문해서 하수인으로 되게끔 아주 오프라인 행사를 벌이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협회에서 한국 주재 지방 공무원 및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긴밀히 결탁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까지 운영할 정도인데 공교롭게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일본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분권과 내각제 세력들이 계속해서 개헌을 외치는 점에서는 어쩌면 국가 병합까지 감안해서 권력을 타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일본과 유럽은 오래전부터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회 집단들도 유럽의 하수인으로 되게끔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계에서도 직접 일본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럽이 한일 병합을 주도할 목적에서는 총 4가지로 나눠서 미국을 견제하고 유라시아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반도 독립을 반대한 사례가 총 3가지가 있었고, 심지어 미국의 국방부 극동 파트에서도 유럽에 발맞춰서 한국 독립을 반대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영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반대했다는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한국을 중국의 교두보로 쓰일 뿐 중국에 나라를 넘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바로 힘의 균형을 맞추고 또한 완충 지역으로서 계속 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봐서 유럽은 중국을 약탈하는 외교적 횡포를 일삼고 있고, 심지어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유럽이 대놓고 포기를 하고 아예 방임을 할 정도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간섭을까지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이 유럽 기업을 차별한다고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유럽과 일본의 교두보로 만드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첨단 기업들이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할 정도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독일과 런던에서도 금융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소멸되어서 일본에 병합된다면 북한은 중국, 일본, 러시아를 완충 견제하는 데 독점할 수 있게 되고, 대만은 중국, 동남아, 일본을 억제하고 개입하는 권한을 독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있다면 일본, 러시아, 북한, 대만, 중국이 간섭되고 억제될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선관위가 선거를 잘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2대 대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거 조작 사례가 나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주에는 한일 재병합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어떤 조건을 원할까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지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에 방해물이 되지 않고 큰 이익을 주는 세력과 잘 협력해서 주변 국가에 통폐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자금을 잘 주지만 주변 국가와 우리나라까지 약탈하고 외교적인 횡포를 일삼는 중국을 멀리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